그 이제 취재 때문에 김어준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좀 부럽기도 했어요. 야, 아침에 김어준 방송하는데 야, 동접자가 45만 명이 넘었어요. 넘고요. 슈퍼챗이요. 제 눈에 도대체 읽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쏘아지더라고요. 야, 저들은 저렇게 똘똘 뭉쳤구나. 평소에도 이게 보니까 이제 오전에는 김어준, 오후에는 매물쇼. 뭐 이렇게 해서 한 20만, 30만씩 뭐 계속 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뭐 하여튼 방송하다 보니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희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어제입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탄핵 반대 했던 당론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딱 이야기 끝나자마자 오늘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당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대받아쳤습니다. 뿌리가 흔들린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뿌리가 뭐예요? 저거는요, 윤상현이 참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본인이 저런 말을 내지르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두환 사회였잖아요. 네. 전두환 사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보수정당이 민정당, 근데 민정당인데 6.29 선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소야대 한계 때문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노태우 다음 대통령이 김영삼이 되면서 문민정부가 되는 거죠. 그 김영삼 정부가 한 게 바로 5.18 청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청산이었어요. 김영삼 정부가 한 게요. 이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그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되던 게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의 저 얘기는 이게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거다. 그러니까 윤상현 머릿속에는 이 당의 뿌리 정체성이 전두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당으로 된 거를 전두환 당으로 돌리는 좀 반동적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계몽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저기서 보면요, 요번에 그 윤통이 그 정광훈 집회에 저기 보낸 그 메시지하고요. 네네.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뭐 계엄이었고 탄핵 반대였고 뭐였다. 그 지금 윤통이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네. 저는 윤상현 의원의 정체성은 뿌리는 자유통일당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쪽으로 빨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참 더군다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절연하기 위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씬거리지도 마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마지막에 죄를 뿌리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합니다.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의 뿌리와 정체성이 불법 계엄한 윤석열 탄핵 반대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바로 계엄에 어쩌면 찬성하고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윤상현 의원 이분은 5선 의원인데 이분 도대체 뭡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도봉 유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손을 들어주고 나자마자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지 그 주체에 대해서도 아직도 명확치가 않아요. 아무도 자기가 했다는 소리 안 해요. 김문수 후보도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네. 또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취소했다 그랬다가 도로 철회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내일 선거날까지 앞두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식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씬도 말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사실상 본인이 자진 탈당을 했지만 출당에 다름없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연이어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아무리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정체성을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선거를 앞둔 고육지책이 아니에요. 네.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였고 우리 당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거를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계엄 옹호라는 말입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저 상대 측에서는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경우에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라고 하면서 헌재 심판 청구할 요량으로 맞아요. 잔뜩 버티고 있는데 마치 계엄 옹호하는 것이 당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뻔히 가서 그냥 바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싫은 소리도 옆에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선거운동 하게 되면은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싫은 소리까지를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분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 선대위원장인가?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긴다면 1등 공신은 아마 윤석열, 김건희 네. 이 두 사람이 될 것이고 2등 공신은 윤상현. 네. 뭐 그다음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저를 또 미워하실 것 같아서 윤상현.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어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보수 정당의 뿌리는 과거 이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와 또 산업화 세력 이걸 함께 합한 거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뿌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사실 계엄이라는 거 이번에요. 좀 국민들이 보시면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딴 걸 떠나서 이 계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분노와 심판 이게 굉장히 마음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설득을 하더라도 여기서 부딪혀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 안 하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런 행태를 보여주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땡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땡큐 윤상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진짜 가야 될 저쪽 당에 가야 될 사람은 저는 윤상현이라고 봐요. 윤상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도우려고 이적질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윤상현도 이제 거의 이제 그 꼴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힘을 자기들 집권 시에 다룰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위헌정당 심판 뭐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딱 그냥 돗자리 깔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위헌정당이라고 해도 좀 뭐 방어할 수 있는 뭐가 맞습니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갖고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가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와 윤어게인과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이 딱 이거 들고요 한 방 날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대주는 거예요 이거. 네. 제일 먼저 피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얻어맞기 전에 또 어디 주랭랑 치겠죠. 어디 갑니다. 네. 자, 근데 상황이 어려울수록요. 어떤 사람의 어떤 정말 진가가 나온다고 그러죠. 정말 지금 이 보수 정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탄과 또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사람들의 진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윤상현 저런 식의 지금 사실상 이재명한테 다 갖다 바치는 저 우리 계몽령 정당이에요. 저 우리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갖다 바치는 것과 더불어서 멀리 하와이에 계시는 우리 홍준표 전 시장 참 제가 언급하기 싫은 분인데 또 이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이번에 불참하게 하시겠답니다. 누가 정권 잡더라도 한국은 안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일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입니다. 또 뭐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아일랜드는 비가 내린다 그러는데 참.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정권을 한국은 안 망가진다. 저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이 돼도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얼마 전에 몇 명이 저 김대식 의원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이분 확실히 김문수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준석 저 미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누가 돼도 안 망가진다. 저 이야기는 결국은 이재명이 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 누가 배신자인가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께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그게 진심이십니까?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국민 모두가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누가 되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도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날씨 뜨뜻하고 좋은 데 가셔서 뭐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본인은 속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선거 앞두고 며칠 앞두고서 얼씬도 마라 이 얘기한 거 너무 사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난번에 본인이 비대위원장 지명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치고 나갔어야 돼요. 네. 출당시키고 그 얼씬 마라 얘기도 그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갔으면은 조금은 국면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일종의 국합 배드캅처럼 임무를 나눠서 수행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아니 후보가 95%의 중요도, 99%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후보가 이런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동훈이 옳았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엄 선포가 됐을 당시 이것은 즉시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었고 이후에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거는 누구보다 윤 대통령의 성정이나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탄핵에 있어서도 당론 찬성을 할 것을 본인이 요청을 했었잖아요. 의총에 나가서. 네. 그랬더니 막 물병 던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를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 한 대표의 예측대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최소한이 우리가 이번에 그 후보를 내고 선거에 한번 임해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줄기차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뻘짓을 하는 분들만 계속 있다는 이 현실이 참 정말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제가 그 아까 홍준표 그 시장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거 보고 진짜 좀 열이 확 받는 게요. 누가 정권을 잡지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저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저 망명 골프 친답시고 저 하와이에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미국발 그 기사를 보면은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요. 네. 영국, 뭐 프랑스, 아일랜드 이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한 30% 늘었다더라고요. 거예요. 예,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인 나라 뭐 그냥 뭐 유학생 뭐 비자도 뭐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 그 뭐 아들 사위 뭐 해가지고 벌써 몇 조를 벌어 처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쳐 드셨다고. 쳐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좀 말을 순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뭐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런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저 2017년에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 2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된 게 트럼프 일기 때 그렇죠. 트럼프 하는 그 짓거리를 보고 아 선진 민주주의인 미국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책을 집필한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라는 사람은 지금 뭐 그 지금 미국 땅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좀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저 한 게 홍준표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자기의 지식 자랑은 좀 많이 해요. 네. 그 뭐 아까 뭐 김종필 총재가 뭐 말년에 허업이라고 했잖아요. 저것도 좀 후럭구라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허업이 저건 국어사전 그대로 뭐 허업이다 하면 허망한 업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 JP가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실업의 반대말이 허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자기가 가져가도 괜찮은 직업이 기업인인데 정치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무슨 성과를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국민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실업으로 대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감방 말고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김종필 정치 철학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허업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 이 공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가 나면 국민들이 갖고 가는 거고 나에게 남는 거는 없다. 그거를 저 홍준표가 꼭 후럭구라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앞줄만 읽고 뒷줄만 네. 읽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책을 다 안 읽고 요약된 것만 본다든지 앞만 읽고 뒤는 안 본다든지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요. 지난 대선 딱 떨어지자마자 집에 처박혀서 바로 뭐 했습니까? 주식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방산주 사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했다. 굶어 죽을 사람이 저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터지니까 저 좋은 데 가서 그냥 비가 아일랜드에 내일은 비가 올려나 이런 분도 계시고 골프 칠 이야기는 생각만 하고 있고 자 지금 뭐 한덕수 총리 어디 가는지 뭐 모르겠고 근데 정말 이 지지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입장을 내고 어떤 이 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끝까지 싸우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올해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정치인들도요 결국은 자기 것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냥 이 폴리티션이 아니고 스테이스맨이라고 우리가 정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가는요 자기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정치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가서 어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한번 던져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지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와야 저는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늘 우리 뭐 지지자 또 일반 동료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참 예의도 바르고 네. 참 그 따뜻한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나와서 처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공공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한 정당으로서 뭐 권력을 잡는 거 이것이 뭐 한 정당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눈앞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하고 무능한 정권이 꼭 들어설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불길한 예감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한 축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고 한다면은 일반 당원들의 올바른 판단 여기에 그 기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정말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들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만 대한민국이 사멸하지 않고 존립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천착을 해본다면은 뭐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연설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변기에 머리 쳐박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한테 야 이 새끼야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국민들을 진심으로 대하죠. 그리고 항상 본인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가식적으로 해서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또 본심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다 우리 뭐 이재명 뭐 이준석 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다 보시고 칸막이 쳐 있는데 앉아서 조용해 이 새끼야 뭐 그러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본인의 진심이고 어제 누가 그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한번 고발된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 뭐 등등 많이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시점에 보수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전 시장이 무슨 시스템 안 망가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주의란 건요 쌓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올리는 데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 보십시오.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2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무너지는 거 뭐 1년 채 안 됐는데 벌써 무너지는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요 민주주의 역사 짧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려면 보수가 정말 튼튼하게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이 정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어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을 둘 곳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에 찍을 사람 와서 못 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찍어야 됩니다. 왜?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